자,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결국엔 에이펙 정상회담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또 중국의 행보, 북한의 행보, 일본의 행보, 뭐 체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무역 협상,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29일입니다.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됩니다.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 첫날 이제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자, 대미 투자액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 쪽의 마스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또 2,000억 달러는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것인가.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는 거 8년 분납한다, 뭐 10년 분납한다, 아니면 뭐 원으로 모았다가 보낸다,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이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안보동맹의 현대화. 이제는 북한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안보 동맹을 현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원자력 협정 개정, 우리가 이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핵과 관련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협상도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 원자력이나 원전 쪽의 사업과도 우리가 연관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마스가, 조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 갈까요? 이번에 또 만우 갑니다. 원전과 관련된 협력이 이제 하나씩 현대건설 이야기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방산과 관련해서도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여러 가지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지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아세안 회의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투자 방식이나 규모나 일정이 여전히 좀 교착 상태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만 되면 난 사인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또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밀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것이 있는데,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화장품도 쓰고 뭐 K-팝 드라마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뭐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 쪽에서 우리와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루에 먼저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겹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또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좀 뺏어가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조금 미국과의 지렛대 협상을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와 일본의 정상회담도 분명히 신경 써야 하는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입니다. 자, 베스턴트 재무장관이 또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실질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협의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30일입니다. 우리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만납니다. 부산에서 양자회담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관세, 이거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중요하겠고요. 미국은 중국의 지금 반도체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미국의 히토류를 가지고 이렇게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히토류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 미국의 입장이 어떨까라는 게 많이 궁금증인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역시 가면서 말레이시아에 갔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춤을 췄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처럼 그런 행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물론 뭐 미국 안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왜 그랬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도 히토류를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히토류의 이 분산을 위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까지 좋은 사인을 보내줬다. 말레이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을 원한다라는 사인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90% 가까이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를 조금 이제는 이것을 의존하는 것을 좀 분산하기 위한 전략을 앞으로 미국이 쓸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다 대만 문제, 결국엔 또 대만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중국은 대만을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게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펜타닐과 관련된, 미국의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산 대도수입, 그리고 핵 군축과 관련된 이야기, 러시아, 중국, 미국, 핵 군축, 핵을 감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라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라든지 중국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북한 김정은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김정은이 연락을 하면 나는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한 말이 중요한데요.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우리를 핵 보유국 아니면 핵을 감축시켜야 된다는 논의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 김정은의 대답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에이펙 정상회담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더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집니다. 에이펙 회담보다는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지금 북한과 미국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북한이 평양과 개성 간의 이 고속도로를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뭔가 북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북미 정상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코리아 패싱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마지막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상회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우리나라 중국과 정상회담에서는 결국에는 중국이 우리에게 관계 개선의 사인을 보내줘야 되고 한한령을 해제시켜준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줘야 오늘 올라가고 있는 엔터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콘텐츠주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정상회담까지 토요일까지 이번 주는 정말 쉴 새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그 이슈들을 체크하고 관련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